요즘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혹시 나이 탓일까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신장은 아플 때까지 절대 침묵합니다. 정말 위험하죠. 저는 더 이상 단 1초도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만약 50세 이후에도 매주 이 5가지 채소 중 하나를 드시고 계신다면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건강하고 담백하며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채소들이 매일 매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밤에 4-5번씩 소변을 보거나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붓거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거나 입맛이 없거나 혹은 이유 없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많은 분이 잘못된 채소 섭취 방법 때문에 심부전, 정기적인 혈액투석, 그리고 평생 병원과 함께하는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63세 정민수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통 체격에 온화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평생 4월 이상 입원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원에 가서 걷고 저녁에는 아내분인 서윤 씨를 위해 직접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늘 아주 싱겁고 담백한 음식들이었죠. 데친 채소 한 그릇, 흰쌀밥 조금, 그리고 무장아찌 몇 조각. 정 선생님은 그렇게 먹는 것이 건강하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두 다리가 대나무처럼 퉁퉁 부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 소변이 쌀뜨물처럼 탁하고 비누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심장은 전쟁터의 북처럼 뛰었으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그를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몇 시간의 검사 끝에 결과는 온 가족의 귀를 칼로 베는 듯했습니다. 정 선생님의 신장 기능이 70% 이상 손상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정기적인 투석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혈액투석과의 차가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앙상한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두던 장기, 여유로운 아침에 즐기던 산책, 그 모든 것을 하루하루의 생명을 얻기 위해 맞바꿔야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점은 그가 담배도 술도 기름진 고기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채소만 드셨지만 자신이 잘못된 채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나친 신중함이 그의 신장을 조금씩 조용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을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소중한 신장을 보호하고 더 건강하고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매일 기계나 약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매우 즐겨 먹지만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의 신장에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는 5가지 데친 채소를 폭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 신장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를 알아채는 방법, 그리고 매일 신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숙면을 취하게 하며 야간뇨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더 가볍게 해주는 구하기 쉽고 요리하기 쉬운 5가지 다른 채소를 제안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익숙한 밥상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일의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채소가 신장에 해로운 것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먹으면서도 신장이 날마다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그 채소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들이 모두 한국인의 밥상에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매일 오르는
익숙한 것들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담백한 겉모습 뒤에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신장에 매우 실질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도 많은 어르신들이 피를 맑게 하고 피부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채소일 겁니다. 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사실 좋은 채소입니다. 저도 그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거나 너무 자주 드시면 매우 위험한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시금치에 옥살산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의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옥살산 결석으로 결정화되는데 이 결석은 매우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시는 58세 여성 환자 이수민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인 지은 씨가 서양 채소는 피부에 좋고 피를 맑게 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해서 매일 데친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8개월 후 허리 통증과 배뇨시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신장에 2개의 결석이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식단 전체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금치를 절대 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1, 2회만 드시고 항상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일부 제거해야 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각종 건강 잡지에서 슈퍼푸드로 칭송받고 있는 케일입니다. 네, 저도 케일에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대부분의 여러분처럼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케일은 양날의 검입니다. 케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여분의 칼륨을 다 걸러내지 못하면 이 물질이 혈액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경련, 근력 약화, 부종맥, 심지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심장마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광주에 사시는 65세 남성분인 김태현 씨는 친구들이 해독되고 피가 맑아진다고 권해서 매일 아침 진한 케일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피로 어지럼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진한 생주스로 마시지 말고 매일 마시지 말고 신장이 휴식 상태에 있는 저녁에는 케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려야 할 채소는 한국인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시래기입니다. 어르신들 보통 시래기 된장국을 끓여 드시죠. 담백하다. 우리 조상님들의 옛 음식이다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채소를 말리면 채소 속 칼륨 함량이 2배로 증가하고 이미 나트륨이 많은 된장과 결합하면 가볍게만 보였던 그 음식이 신장에는 이중 부담이 됩니다. 저는 강원도 지역의 72세 할아버지이신 최영호 님을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최 할아버지는 시래기국에 밥을 조금 말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붓고 야간요가 잦아지고 몸이 다리에 돌을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최 할아버지의 신장 여과 기능이 거의 40%나 감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전통적인 채소를 여전히 좋아하신다면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지 말고 신장이 쉬어야 할 저녁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 끓이신다면 된장을 줄이고 싱겁게 끓여서 신장이 야간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을 가장 놀라게 할 묵은지 데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가 너무 쉬워지면 데쳐서 신맛을 빼면
덜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데친다고 해서 발효 과정에서 축적된 질산염과 첨가물들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점은 질산염이 체내에 들어간 후 아질산염으로 전환되는데 이 물질은 장기간 섭취 시 사구체, 여과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70세 할머니이신 박금자 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박 할머니가 짠 음식을 드시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매일 묵은지를 데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박 할머니는 야간요가 잦아지고 불면증 피부가 검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증가했고 가벼운 심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지를 드시고 싶다면 낮에만 일주일에 1, 2회만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금이 적고 발효, 기간이 짧은 김치를 선택하고 묵은지를 다시 데쳐 드시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신장은 소금, 아질산염 그리고 첨가물까지 모두 걸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후보약처럼 여겨지지만 은밀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채소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 칼륨, 나트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십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분들, 특히 고혈압이나 가벼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식사 속에 숨겨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여성 환자 김미경 씨가 있었습니다. 폐경 후 친구들에게서 매일 아침 미역국을 먹으면 암을 예방하고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자주 피곤하고 심장이 빨리 뛰며 때로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과 요오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갑상선과 신장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역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5, 6회만 드시고 만약 건미역을 사셨다면 여러 번 잘 불린 다음 첫 번째 끓인 물은 버리고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양과잉 있는 음식이 몸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모두 우리가 매주 심지어 매일 먹던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심코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위에 언급된 채소들이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노년의 신장은 언제 가장 취약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5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용히 약해지는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예고도 없지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곳 바로 신장입니다. 저는 신장을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정수기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튼튼해서 짠 음식을 먹든 맥주를 마시든 식사를 거르고 폭식을 하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기계가 낡기 시작하고 필터가 점차 막히며 독소 제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 옥살산, 질산염, 여분의 염분 등 매일 배출되던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잦은 야간요, 가벼운 다리 부종에서부터 허리 통증, 배뇨통, 무기력, 식욕 부진,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까지. 어떤 분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의 많은 경우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과로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간단한 생물학적 기준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 근대와 같이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드시면 옥살산이 체내의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산 결석을 만듭니다. 이 결석은 허리 통증, 배뇨통의 원인이 되며 배출되지 않으면 혈로를 막아
신장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케일 시래기와 같이 칼륨이 많은 채소를 계속해서 드시면 혈액에 칼륨이 축적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한계를 초과하면 심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지럽고 생명을 위협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산염은 장아찌나 오래된 김치에 있는데 체내에 들어간 후 신장의 사구체 여과막에 직접적인 해를 끼쳐 여과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질산염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과막이 손상되면 독소가 제거되지 못하고 우리 몸 안에서 피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염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옛 습관대로 짜게 드시면서 겪는 문제입니다. 소금은 수분을 머금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신장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도록 압박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신장은 회복할 틈도 없이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환자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다면 아직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잘못된 채소를 먹었을 때 왜 신장이 기운이 빠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분명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채소는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걸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올바른 원칙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며 30대처럼 가볍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3가지 신장 건강 채소 섭취 원칙. 첫 번째, 원칙 올바른 종류의 채소. 모든 채소가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채소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약해진 신장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 예를 들어 옥살산, 칼륨 또는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축적되면 혈액 여과를 어렵게 하고 결석을 만들며 피로를 유발하고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선택하는 대신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신장에 부담이 적고 시원한 성질을 가진 채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애호박어린 배추, 무 또는 깻잎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인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친숙한 재료들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배설을 돕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번째, 원칙 올바른 조리법.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채소국을 진하게 끓이고 영양소를 지키기 위해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바로 그 국물에 칼륨이나 질산염이 많은 채소로 끓였다면 독소가 가장 강력하게 집중되는 곳입니다. 대신 조리하기 전에 채소를 살짝 데치세요. 결정을 만들기 쉽거나 신장에 좋지 않은 물질을 함유한 채소는 찌거나 묽게 끓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생채소를 주스로 만드는 것은 최대한 피하세요. 미네랄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을 할 때는 정말 절제해야 합니다. 채소는 원래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겁게 요리하고 소금을 적게 넣는 것만으로도 몸이 과부하 없이 건강하게 흡수하기에 충분합니다. 3번째, 원칙 올바른 시간. 저녁 시간이 바로 신장의 휴식 시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몸이 하루 종일 일한 후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짠 채소, 진한 국 또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다면 신장은 쉬는 대신 밤새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밤에 여러 번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며 심지어 몸이 회복되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점심을 채소가 있는 주된 식사로 하세요. 저녁에는 가볍게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를 선택하며 아주 싱겁게 요리하고 저녁 이른 19시 이후에는 먹는 것을 피하세요. 그렇게 하면
신장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한밤중에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50세 이후에는 식탁 위의 모든 작은 결정이 하나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몸을 보양하거나 혹은 조용히 해를 입히거나 올바르게 이해하면 올바르게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이 건강해집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잠을 깊이 자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이 맑아지고 노년도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식사부터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칙을 아는 것과 매일의 식사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맛있고 저렴하며 신장에 아주 좋은 5가지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각 채소의 효능부터 올바른 조리법까지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5가지 좋은 채소 1점 애호박.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채소는 구하기 쉽고 요리하기 쉬우며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장에는 아주 좋은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분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애호박에는 신장이 여분의 물질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천연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고 순하며 소화가 잘 되는 특성 덕분에 애호박은 소화계를 진정시키고 체내 수분 정체 상태를 줄이며 특히 가벼운 부종이 있거나 야간뇨가 잦거나 또는 장기간 짠 음식을 섭취하여 신장에 과부하가 걸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저는 60세가 넘은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일주일에 2~3번 애호박이 포함된 식단을 적용한 후 불과 10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야간뇨가 줄어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조리법 다진 고기를 약간 넣고 묽은 애호박국을 끓이거나 식물성 기름에 살짝 볶거나 또는 쪄서 흰 쌀밥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강 몇 조각이나 깨 몇 알을 더하면 음식이 더 향긋해질 뿐만 아니라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커집니다. 주위에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당부드리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멸치 액젓, 된장,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 점은 보이지 않고 신장이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호박은 원래 은은한 단맛이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기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유지하신다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야간뇨가 줄어들며 신장이 휴식을 취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피부도 더 혈색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의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2점 가지.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두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가지를 맛이 없고 색깔도 예쁘지 않으며 특별한 맛도 없는 음식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겸손한 외모 뒤에 가지는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용한 영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순환계와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지는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한 매우 강력한 항산화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매초 혈액이 흐르는 혈관 내벽의 가장 안쪽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막이 잘 보호되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지 않고 혈관계 내 압력이 더 안정되어 신장이 과도하게 혈액을 여과하느라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지는 혈중 나쁜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부산에 계셨던 한 어르신 환자인 이정숙 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올해 68세이신데 하룻밤에 3~4번씩 소변을 보시고 혈압이 불안정하셨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할 때 일주일에 3번씩 가지를 쪄서 드시라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는 이제 밤에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시고 혈압도 예전처럼
널뛰게 하지 않는다고 전하하셨습니다. 조리법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가지나물을 만들거나 그냥 가지를 삶아서 싱거운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거나 또는 생강 조각과 함께 쪄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간단한 음식이지만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이 매주 휴가를 얻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관심에 훨씬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점. 어린 배추. 세 번째는 어린 배추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밥상에 오르는 친숙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건강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를 넘어 신장 건강을 더 잘 돌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어린 배추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섬유질은 장내의 과도한 독소를 흡수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도우며 동시에 간과 신장이 독소를 거르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배추는 자연적인 약한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 방광염 또는 요로 감염과 같은 만성염증 문제에 시달리기 쉬운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조리복 부드럽고 시원한 성질 덕분에 어린 배추는 조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살짝 데쳐서 볶음깨와 들기름을 약간 넣어 무치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드러운 두부와 함께 싱거운 국을 끓여 저녁 식사로 드시면 속도 편하고 밤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주위의 배추를 너무 오래 발효시켜 신김치로 만들면 소금과 질산염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약해진 징후가 있거나 야간뇨가 잦거나 다리가 붓는 분들이 자주 섭취할 경우 신장에 오히려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선하고 어린 배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간단하게 조리하십시오. 서민적이고 구하기 쉽고 요리하기 쉬운 채소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지속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한 끼 한 끼가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 위함인 노년의 세월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4점 무. 제가 여러분께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채소는 바로 무입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모두에서 무는 몸의 해독제로 여겨집니다. 무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콤하며 몸에 들어가면 간을 진정시키고 열을 내리며 독소 배출을 돕고 몸속의 열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자연적인 이뇨작용이 있어 요로를 원활하게 하여 신장의 압력을 덜어줍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변비가 있거나 배뇨 시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무는 아주 좋은 보조식품입니다. 조리법.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싱거운 무국을 끓여 뜨거운 밥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무를 신선한 생강 몇 조각과 함께 삶아 건더기와 국물을 함께 드시거나 잘게 다져서 아침에 흰죽과 함께 끓여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70대 할머니이신 윤정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주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에 열이 많아 밤새 뒤척이셨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일주일에 3번 물을 식사에 추가한 후 불과 2주 만에 윤 할머니는 잠을 더 잘 주무시고 간에 열이 내렸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신이 맑고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간을 시원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되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채소를 찾고 계신다면 무는 빼놓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그리고 적당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5점. 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채소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세월에 따라 지친 신장을 위한 조용한 구세주는 바로 깻잎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깻잎을 단순히 고기구이에 곁들이거나 쌈을 싸먹는 채소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대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깻잎이 실제로 귀중한 천연약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노년층 그 중에서도 방광염, 배뇨통을 자주 겪거나 여러 감염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유는 깻잎에 가벼운 항균 및 점막 진정 효과가 있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장과 요로를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얇은 보호막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급성 신부전을 겪게 되는 조용하지만 흔한 원인입니다. 또한 깻잎은 소화를 돕고 가벼운 감기나 기침을 완화하며 환절기 알레르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서 흔히 겪는 문제들입니다. 조리법 가장 간단하게는 매일 3, 5장의 잎을 생으로 먹거나 흰쌀밥에 참기름, 한 작은 술과 함께 비벼 먹는 것입니다. 또는 점심 식사에 건강한 반찬으로 버섯, 두부와 함께 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어서 몸이 점차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신장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패와 같은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를 먹는 것은 단순히 몸을 시원하게 하려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채소, 우리가 적용하는 모든 조리법은 신장을 쉬게 할 수도 있고 더 쇠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5가지 채소, 애호박, 가지, 어린 배추, 무 그리고 깻잎은 같은 친구들입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도 복잡하지 않겠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효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간요 걱정 없이 채소를 먹고 싶고 몸이 가볍고 잠을 깊이 자며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의 식사에서 가장 소박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행을 위한 7일 채소 섭취 로드맵,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신 모든 분들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어떻게 충분히 올바르게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부분을 할애하여 공유한 모든 정보를 7일간의 채소 섭취 로드맵으로 만들어 기억하기도 쉽고 실행하기도 쉽게 만들고 싶은 이유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50세 이후 신장은 여러분의 과도한 보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휴식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매 끼니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로하지 않게 할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7일 로드맵의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독성 물질 축적을 피한다. 소화가 잘 되고 칼륨, 옥살산, 나트륨이 적은 채소를 제공한다. 신장이 하루 중 가장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인 점심에 먹는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묽게 끓인 애호박국으로 점심을 시작하고 현미밥과 찐 생선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삶은 무로 바꾸고 가니 적당한 미역국을 곁들이되 저녁에는 먹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찐 가지나 싱겁게 볶은 깻잎을 부드러운 계란찜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신장에 좋은 그룹의 채소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리법을 바꿉니다. 어떤 날은 찌고 어떤 날은 소금을 적여 놓은 무침으로, 어떤 날은 묽은 국으로.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친 시금치, 케일, 생주스 또는 저녁에 짜게 먹는 묵은지찜과 같이 해로운 음식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매일 단 5분을 더 투자하여 더 건강한 채소 요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더 깊은 잠, 더 적은 야간요 안정된 혈압, 그리고 더 건강한 신장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첫 주부터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비록 일주일에 2, 3일만 적용하더라도 약해진 신장이라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 채소 섭취 로드맵을 엄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약속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보십시오. 채소 섭취 외 신장을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 여러분, 우리는 음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올바르게 먹어도 잘못된 생활을 하면 신장은 매일 파괴됩니다. 50세 이후 여러분의 신장은 수십 년 사용한 기계와 같아서
젊었을 때처럼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고 올바른 휴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 위해 보약이나 비싼 기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 일상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습니다. 1점 절대로 소변을 참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밤에 추워서 일어나기 귀찮아서 또는 다른 일을 하느라 억지로 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은 신장에게 쓰레기를 몸 안에 계속 보관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이 정체되면 세균이 번식하여 여러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오래되면 신우신염, 신부전, 심지어 노년층에서는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방광이 찼다는 느낌이 들 때 즉시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감염이 적고 나이가 들어도 신장 기능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마려우면 바로 가야 합니다. 2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물을 마시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해독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지만 모든 시간과 모든 체질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3, 4시간 만에 2일의 물을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계속해서 마신다면 신장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전까지 물 마시는 양을 고르게 나누어 드십시오. 아침에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와 식사 전에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적당히 마십니다. 그리고 18시 이후에는 특히 국물, 우유 또는 과일 주스와 같은 많은 양의 수분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왜냐고요? 밤은 우리 몸의 장기들 특히 신장이 회복을 위해 쉬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밤새도록 일해야 하고 그 결과는 야간요 3, 4번 깊은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피곤함입니다. 3점. 적당한 강도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50세 이후 어떤 분은 관절이 아프고 어떤 분은 허리가 쑤시며 손발이 느려져서 매일 걷고 움직이는 것이 점차 사치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운동 부족 때문에 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영양이 필요한 기계와 같은 신장은 영양을 굶주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액여과 기능이 약해져 부정피로를 유발하고 신부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이 젊은이들처럼 힘들게 훈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달리기를 할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집 마당이나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걷고 규칙적인 호흡 뻗기, 손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가볍게 몸 숙이기 등을 결합하면 됩니다. 마치 몸의 각 부분을 깨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신장에 더 충분히 전달하여 신장이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서울노인의학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가벼운 걷기 습관을 유지한 60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래 앉아만 있는 그룹에 비해 신부전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아프다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귀한 치료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운동은 노년의 벌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 그리고 매일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사는 몸을 위한 선물입니다. 4점. 수면 무료이지만 매우 귀중한 선물. 밤에 몸이 잠들 때 그것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회복 메커니즘에 따라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간은 독소를 제거하기 시작하고 심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박동을 늦추며 특히 신장은 혈액여과 과정을 강화하고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주 늦게 자거나 잠을 설치거나 또는 야간요 걱정 혹은 잠이 오지 않아 밤에 여러 번 깬다면 이 모든 귀중한 과정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날 반복되면 여러분은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리가 쉽게 붓고 만성 피로가 지속되며 입맛이 없고 잠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노인은 밤 십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에 6시간 충분히 자야 하며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밤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바로 신장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며 젊었을 때처럼 가볍게 일을 하도록 돕는 자연적인 치료제입니다. 수면은 만약 여러분이 올바르게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처방전도 필요 없이 매일 밤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지켜주는 말없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5점.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슬프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때 잘 먹고 잘 자도 여전히 피곤하고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신장은 긴장 상태에 놓여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종종 자손을 걱정하고 과거와 미래의 일을 생각하며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걱정들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음식보다도 더 빨리 건강을 잠식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평온한 순간을 주십시오.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몇 개의 화분을 돌보는 것 또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 고르게 숨을 쉬며 자신에게 말하는 것. 나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천천히 살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면 신장도 편안합니다. 정신이 편안할 때 내장기관도 더 쉽게 회복됩니다. 과학은 이 사실을 한 번 이상 증명했습니다. 보셨죠? 신장을 돌보는 것이 반드시 보약을 먹거나 비싼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 중 가장 작은 것부터 조절하면 신장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건강한 세월을 봉사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야간요 없는 피로 없는 혈액 투석 없는 삶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 건강 채소 요약 줄여야 할 것 vs 늘려야 할 것. 이제 이 순간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건강 지도를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매일의 식사에서 제한해야 할 채소 목록과 늘려야 할 채소 목록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항상 채소를 먹는 것은 좋고 건강하다고 믿어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말은 맞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신장 기능이 시간에 따라 쇠퇴하기 시작할 때 모든 채소가 우리 몸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한해야 할 채소 자주 또는 잘못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시금치,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아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1, 2회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케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노년층 신장이 여과하기 어렵고 혈액에 축적되면 심장 박동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생주스나 저녁 섭취를 피하십시오. 말린 무청 시래기 말리는 과정에서 칼륨과 염분 함량이 크게 증가하여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 싱겁게 조리하여 드십시오. 묵은지 데친 것 데쳐도 발효 과정에서 축적된 아질산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신장의 여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낮에만 일주일에 1, 2회로 제한하십시오. 미역요오드와 염분 함량이 높아 매일 아침 섭취 시 신장이 과로하기 쉽습니다. 한 달에 5, 6회로 제한하십시오. 신장의 친구들 구하기 쉽고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애호박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이뇨작용을 돕고 독소를 정화하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가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신장 내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어린 배추 수용성 섬유질이 장내 독소를 흡수하고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며 소화계를 진정시킵니다. 무 자연적인 이뇨작용이 있고 소화를 도와 몸이 과도한 물질을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갯잎 천연 항생제와 같아 요로의 가벼운 염증을 예방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50세 이후 매끼니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에 넣는 모든 채소 한 조각은 신장을 구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잔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의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채소를 선택하는 법, 올바른 종류를 먹고 올바른 방법으로 요리하며 올바른 시간에 먹는 법을 안다면 신장은 휴식을 취하고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역과하며 야간뇨와 피로를 줄이고 미래의 혈액 투석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이 약병원 또는 기계에 의존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방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즐겁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이 자신의 신장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유를 모른 채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는 배우자, 아주 담백하게 먹는데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촌 누나, 또는 매일 저녁 여러분에게 채소국을 권하는 이웃이 지금 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 공유 버튼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손상될 뻔한 신장 하나를 불필요한 입원 한 번을 막거나 누군가를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혈액 투석 단계에서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한 가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 섹션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올바르게 채소를 선택하겠습니다. 또는 매 끼니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쓰는 것은 제가 읽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지식에 기반한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지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자손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매일 스스로 굳건히 서는 건강한 삶을 선택한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방에서의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앞으로의 세월 동안 주도성, 평온함 그리고 존엄성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시간을 내어 경청하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을 개선하고 야간뇨를 줄이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평생 신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음료, 그리고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습관들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공중보건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또는 의사의 관리를 받고 계신다면 식단이나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